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부터 중국이나 중국의 꼬붕인 그 괴뢰인 평양이 이걸 건드린다, 대한민국을 건드린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예, 뭐 한마디로 뒤지는 거죠. 중국의 인민해방군이나 그 꼬붕인 평양이 뭐 연습 삼아서 탄도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을 벌이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끊겨가지고 중국이 그날로 숟가락 놔야죠. 또 그 정도 일이 벌어지면 이게 아래가 이제 그 아주 맹렬한 BTS 아미인데, 전 세계의 BTS 아미와 블랙핑크 팬들이 다 중국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 중국 규탄하고 중국 불매운동하고 난리가 아니겠죠. 중국은 해외 비즈니스가 안 되겠죠. 그 우리가 겹겹이 지금 안보 자산으로 두르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그 중에 하나고 한 겹 맡고 있죠. 삼성이 이끄는 반도체 전자업계가. 그때 반도체 업계라는 거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SK도 들어가고 또 웨이퍼 만드는 공장들도 들어가고 별거 다 들어가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모두 이제 근데 돌이켜 보면 전부 대한민국의 작품이죠. 이제 삼성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또 블랙핑크도 그렇고 전부 대한민국의 작품이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죠. 아이. 네. Children of South Korea, Children of the Republic of Korea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철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90년대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제 홍콩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또 이 가운데 있는 깃발, 오른쪽 가운데 있는 깃발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홍콩에 있던 어떤 그 지식인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이제 특히 대만이 그런데. 대만이 이제 그 중소기업 위주로 쭉 발전을 했었거든요. 대만은 우리처럼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제, 뭐 대만 혹은 또 그렇게 어떤 그 작은 그 도시국가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무역을 하는 중소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가 그 체질이 더 한국보다 건강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나를 너 왜 이렇게 한심한 골빈 소리 하냐라는 눈빛으로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한국에 지금 그 당시에 있던 그런 강력한 그 제조업 대기업은 정말 이건 정말 부러운 거다. 그거 아무나 못 만든다. 아무 경제나 아무 나라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너 두고 봐라. 지금 너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좀 더 고만고만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돌아가는 게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이 험악한 세계 경제를 해치고 나가려면 저런 대장들이 있어야 돼. 저 덩치 큰. 한국 너희 한 4, 5천만 인구 가지고 저런 그 돌파력을 가진 대기업군이 존재한다는 게 너희 우리 홍콩 사람이나 싱가포르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러워하고 겁내하는지 아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뒤통수를 그때 한번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좌빨근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우리 제조업을 이끄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죠. 예, 제조업 강국입니다. 한국이 27%쯤 차지하죠. 27.5%인가 돼요.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한 10%포인트 높아요. 근데 우리가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정을 글쓴이가 이게 서양 기자던데 너무너무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뚝뚝뚝뚝 묻어나요. 포브스 잡지에 11월 16일 날 실린 글입니다. 이 사람의 그 글 중에 딱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국은 정말 소중한 예외적 존재이다. 이 사람이 쭉 글 쓴 거 보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제조업만 하냐? 제조업도 최강이지만 다른 것도 엄청 성장하고 있다. 예, 특히 이 사람은 이제 그 창조 산업, 문화 창조 분야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와 한류를 통찰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한 서너 페이지 걸쳐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번역해서. 별로 그렇게 의욕 많이 한 거 아니고요. 이 사람 얘기 거의 어감 그대로 살린 거고 이거 붉은 자주색 글씨입니다. 제가 얌전하게 읽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미국의 빅텍
플랫폼 서비스들이 현지의 문화 콘텐츠를 획일화시키고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 현실이다. 과거 한때는 인터넷이 현지 콘텐츠와 현지 서비스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빅텍과의 경쟁에 밀려 현지 업체들은 도태되고 말았다. 그런데 정말 드물게도 정말 소중한 예외 케이스가 있다. 이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서는 저런 무시무시한 빅텍에 안 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컨텐츠, 자기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야 된다. 제조업뿐만이 아니다. 지금 칩이나 뭐 조선이나 배터리나 자동차뿐만이 아니다. 얘들 무서운 애들이다. 이 얘기예요. 처음에 딱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제조업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바로 문화창조 분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한 세대도 걸리지 않아서 가난에 찌든 제3세계 국가에서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섰다. 인더스트리얼 파워하우스. 그럼 산업 강국이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와 컨텐츠 문화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OECD는 문화 창조 분야,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섹터라는 개념을 규정을 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수치를 계량화한다. OECD는 이 분야에서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엄청난 비중이다. 또한 이 비중은 앞으로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8%면은 좀 낮을 거가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거래요, 저게. 2.8%가. 문화 창조 분야의 2.8%라는 게. 2021년 기준 한국인들은 문화 창조 분야에서 1140억 달러를 생산했고 이 중 103억 달러는 수출분이다. OECD는 그렇게 밝혔다. 그 결과 68만 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얘기라고. 이 사람 글이 굉장히 긴데 제가 이제 몇 꼭지들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만화 산업은 한때 폭망했었다. 그러나 만화를 웹툰으로 바꾸었다. 한국이 만든 만화 웹툰 앱인 피코마는 20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유튜브 앱과 틱톡 앱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다. 한국인들이 겸손해서 이를 떠버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피코마가 저렇게 쓰인 앱이래요. 피코마가 게임 앱 빼고는 온라인 게임 앱을 빼고는 유튜브, 틱톡, 그 다음에 피코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었어요. 이걸 읽다가. 이 피코마가 완전히 그 웹툰 쪽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 세계를 쓸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더 이 글쓰니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겸손해서 이 피코마 자랑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소리 소문 없이 이 웹툰 앱을 웹툰 그 영역을 완전히 정리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아직도 한창 컨텐츠, 인터넷, 컴퓨터 처리를 융복합시키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융복합이 하루아침에 완료됐다. 맞죠? 컨텐츠와 인터넷과 컴퓨터가 하나로 완전히 엮여서 돌아가죠. 저희는 요새는 완전히 하나로 엮여서 돌아가죠. 이 사람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직접 영어 기사를 한번 보세요. 포브스, 그리고 아마 사우스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거를 쓰시면은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뭐 카카오 이런 걸 쓰시면은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걸 쓰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고백을 좀 할게요.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네이버 다음에 게시판이 너무 좌좀스러워서 구글 씁시다, 구글 씁시다 이러고 운동까지 벌인 적이 있어요. 백모의 흑역사죠.
그러나 이게 제가 그렇게 외쳐서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 시대, 제가 말하는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점점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이버 다음이 물이 좋아진 거예요. 물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좌좀 세뇌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톡으로, 유튜브로 스스로 찾아서 보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말 할 때 I did some research.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찾으면서 공부 좀 해봤어. 좀 알아봤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요새 미국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서 깊게 알아봤다. 이 소리인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일반화돼 가니까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에 그 사나운 게시판들도 정화돼 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 좌좀의 세뇌 공작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그 거짓 세뇌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돌면서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 소리를 믿는 홍수 속에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거짓의 홍수 속에. 그게 세뇌인데 이게 돌다가 증폭돼서 돌다가 턱 하고 그거 사실 아닌데 한번 끊기면은 다시 그 거짓의 에너지 준위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증폭돼서 올라오다가 턱 끊기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진실과 거짓의 이런 그 인터넷에서 싸움을 보면 진실된 이야기가 10에서 20%만 있어도 증폭이 안 돼요. 일단 증폭이 안 돼. 이게 증폭되는 거 언제 봤냐면 그 천안함 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은 없고 트위터만 있을 때인데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는 거의 없을 때예요. 천안함 때. 쟤들이 트위터도 100% 장악하고 있고 게시판도 100% 장악하고 있으니까 말을 잡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저기 무슨 MBC 같은 YTN 같은 그런 TV가 또 틀어주고. 그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지영이나 진중권 같은 사람이 한마디 이상한 소리 퍽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빙글 돌아가지고 게시판에서 그게 쫙 인용이 돼서 퍼져나가. 그러면은 YTN이나 이제 MBC 같은 데가 앞장서서 그걸 받아. 한겨레, 오마이 뭐 이런 데가. 그러면 그 기사의 바탕에서 또 유명인사가 또 좌빨 유명인사가 또 트위터에서 한마디 퍽 던져. 그러면 이게 증폭이 돼서 돌아가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 증폭의 이 나선형이 이 확대되다가 그 진실에 바탕한 어떤 반박을 맞으면 이게 다시 툭 떨어진다고, 다시 출발점으로. 그러면 이 반발이 효과 있게 작용하려면은 이게 비중이 한 10에서 20% 되면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라는 게 제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그냥 피부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스마트폰이 돼서 사람들이 다 직접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는 상태가 되니까 이 거짓 세뇌의 증폭 과정이 작용을 못하는 거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이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를 그 당시에 만든 용어예요. 2011년, 12년에 이 과정을 보면서. 그게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삼천포 빠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천포는 제가 이게 비하해서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 좋아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벗어나서 잠시 들리는 거죠. 끝내주는 곳입니다. 아무튼 삼천포. 이 스스로 공부한다. I did some research. 내가 좀 뒤져봐서 공부한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저는 예전에는 한식 노하우가 이제 다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집은 구독덜이라 아직도 된장 간장을 담궈 먹고 김치도 한 80포기쯤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구독덜이라 이제 그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힘쓰는 거 뭐 된장을 치댄다. 그러니까 이제 매주는 직접 안 써요. 그건 사서 쓰는데 매주 이제 삭혀가지고 그거 이제 그 반죽으로 부스러뜨려서 반죽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좀 시키면은 또 이제 꿍얼꿍얼 싫은 소리 하면서 합니다. 자, 이런 게 좀 미개한 짓으로 이제 치부되는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좀 미개한 짓으로 치부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저는 한식 노하우가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유튜브에서 다 배우고 점점 더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특급 한식 셰프가 될 수 있어요. 시간과 열정과 음식 재료만 있으면. 다시 말하자면 I did some research. 아주 멋있게 갈비찜 딱 만들어 놓고 혹은 아주 멋있게 파김치 담아 놓고 야 어떻게 이렇게 파김치를 맛있게 담았어? 그러면 I did some research. 내가 인터넷을 좀 뒤지고 공부했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뭐 좋은 세상이죠. 자, 이제 그래서 누구든 인터넷을 뒤져서 즐기고 공부하는 세상인데 네이버 다음까지 물이 맑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좋은 거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글로벌 빅텍 플랫폼이 한국을 못 잡아먹는 거예요. 여긴 토종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가 있다는 게 뿌듯하고 좋죠. 글로벌 빅텍도 못 잡아먹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걸 아까 그 포브스의 글을 쓰니까 그 점을 그렇게 중시하더라고요. 얘들은 빅텍도 못 잡아먹는 애들이다. 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을 부패한 지배자라고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삼성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중상모략하고 있는 국제 좌빨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람에 대고 침 뱉지 마라. 네 얼굴로 튄다. 그 혹시 네 배우에 그 서구 그 비틀린 해체주의 좌빨이 있는 거냐? 아니면 네 배우에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냐? 배우가 있다면 다 드러나는 거다. 그런 짓 하다가는. 이 제조업 최강국인 대한민국에는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다. 삼성은 제조업 자이언트인데 여기엔 다른 것도 지금 굉장히 강화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삼성공화국이라 그러고 여기엔 다른 것도 굉장히 다채로운데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냐. 니들 마음대로 소설 쓰고 있냐. 대한민국은 니들이 낙인 찍는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다. 여기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하고 다채롭다. 왜냐? 여긴 생명이니까. 생명이 강물로 흐르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악한 자들한테 입 아프게 소귀에 경일듯이 말해주고 싶어서 영어로 길게 썼는데 시간 많이 들였어요. A4 한 3장짜리 될 거예요, 댓글. 그랬는데 달랑 좋아요가 하나가 달리더군요. 역시 소귀에 대고는 경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 알았습니다. 백모가 백모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감을 지면서 왜 이 전 세계 좌빨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그토록 싫어할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초특급 동맹이기 때문이죠. 이 동맹으로서 첫째, 전 세계에서 제일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지정학적 핫스팟은 동북아시아인데 여기서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스스로 자유진영의 최전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죠. 둘째, 자기들 스스로 자주국방력 강화시키고 지금 뭐 무기도 무시무시하죠. 경제 번영 강화시키고 정치 발전 이루고 한류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주죠. 아까 그 포브스 기자 보세요. 그 사람 무슨 대한민국에서 무슨 뇌물 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아주 감탄을 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한 세대 채 못 가서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그 재밖에 안 남은 데에서 바로 제조업 산업 강국이 되더니 그 다음엔 바로 콘텐츠와 인터넷과 컴퓨터가 결합이 된 그런 인프라, 융합 인프라를 만들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전 세계 빅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잡아먹지 못하는 토종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BTS와 블랙핑크 같은 한류 문화가 튀어나오고 얘들 도대체 뭐야? 라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만 감탄하겠냐고. 거기다 이제 무기까지 넣고 그 무기를 바로 러시아의 칼끝을 겨누고 있는 폴란드로 와장창창 밀어주고 있잖아요. 얘들 뭐야? 이 포브스 기자만 감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도 감탄하고 태국 사람도 감탄하고 요새 카타르 갔는데 뭐 한국에서 왔냐고 다 묻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음식점에서 뭐 주고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돌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용기와 의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죠. 미국은 우리랑 손잡아서 우리 기업 같이 손잡아서 같이 크면 원자력까지 같이 크면 미국은 최첨단 미래 먹거리와 미래 테크놀로지에서 그걸 미국의 R&D나 미국의 돌파력은 우리보다 훨씬 높겠지만 그걸 상품화시키고 그걸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이걸 우리랑 같이 가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죠. 네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번에 폴란드, 뭐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핀란드, 노르웨이 이 자유진영의 무기 역할을 하죠. 자, 이래서 우리가 미국의 초특급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큰 카테고리로 뭐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깊게 침투해서 서로 약점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 반도체 소부장이 없으면 중국은 망합니다. 우리 LNG선과 플랜트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 러시아가 전쟁 끝난 다음에 회복하기가 조금 더 곤란해지겠죠. 이 서로 침투해서 약점 쥐고 있다는 게 우리의 취약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힘이기도 해요. 이렇게 약점을 쥐고 있어야 걔들이 핵폭탄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핵폭탄을 쟤들이 못 가도록 만드는 그 힘이 있단 말이죠. 그 힘에 뭐 우리 때문만은 아니지만 힘의 일부가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전체 상황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삼성이 경제계 맏형으로서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 전 세계 좌빨들이 이를 뽀드득 갈고 있는 거예요. 예, 스플린터씩 하나씩 맞춰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스플린터 치과에 가서 맞추면 한 20, 30만 원 들죠. 근데 돈이 없어서 계속 갈도록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좌좀은 계속 평생 좌좀하고 사십시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